지금 현재 한우 시스템은 지금 2차 전지 가장 핫해라는 이런 업종이 있고, 철강 쪽은 이제 안녕입니다. 철강 화학은 좀 멀리 물론 숫자는 2분기까지는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 피크가 꺾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요즘 그 특징으로 나온 게 이제 대우건설. 대우건설. 예, 대우건설 M&A 두 건이 있죠. 한온시스템과 대우건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기업들에 대해서 대우건설은 제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겠는데, 그렇죠. 네. 한온시스템은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제 공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열이 발생하잖아. 그거를 어떻게 계속해서 풀어줘야 돼. 열이 계속해서 나오면 폭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꿔주고 해서 온도를 잘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공조장치 세계 넘버 2입니다. 세계 1위는 덴소라는 이런 회사고요. 2위가 바로 이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 예전에 한라 기업이서 이렇게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가지면서 다 팔아먹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사모펀드에서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앤컴퍼니가 가지고 있고요. 실제 거기 지분하고 지금 현재 같이 공동으로 있는 회사랑 해서 70%를 가지고 있고요. 그 회사 지분이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래도 좀 대단한 회사입니다. 올해 컨센서스가 이 회사 영업이익이 올해 컨센서스 예상이 5,200억이 나옵니다. 야, 이거 엄청난 회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 그게 올해가 그렇지 내년이면 더, 내후년이면 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 금액 자체가 7조, 7조가 누구 집 이름인가? 8조, 7조이자 8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가장 확정되는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바로 어디 쪽에 팔릴 것인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LG그룹입니다. LG그룹, 그리고 SK그룹. LG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장 부분 자동차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LG에 대한 이런 얘기, 그리고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딱 하나 완성차만 지들이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부품들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먹어가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 또 SK가 여기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수를 해서 톡톡이 M&A 같은 경우를 해서 톡톡이 많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죠. SK도 실제 SK 이노베이션이 있으니까 실제 거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인수한 다음에 이렇게 초대박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M&A를 해서 상당히 큰 폭의 매번 이익을 봤던 이 SK 그룹, 이 두 가지 회사, 이 대기업이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현재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 지금 공조기업체 3위 업체가 프랑스에 있는 발레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현재 침을 질질 흘리면 내가 먹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세계 2위로 올라갈 건데? 라는 생각. 그리고 마찬가지로 4위 이런 독일의 발레라는 것도 내가 먹고 싶어. 내가.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칼라일이나 KKI 같은 이런 사모펀드 쪽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한앤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사모펀드들이 한 5년 정도 있으면 실제로 운영을 하다가 팔아먹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챙겨 먹고 이렇게 팔아 나서는데,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게 22일 날입니다. 내일이죠. 이제 우선 협상자나 이렇게 아마 결정이 될 거니까 거기로 되면 다시 한번 한온 시스템의 이런 주인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찌됐든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겠어라는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연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워낙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얘기, 이런 관련 기업으로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M&A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단기 급등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물릴까봐.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네네. 이 기업이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많이 상승해 있는 이 시점. 근데 원래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인수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확 빠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기다렸다가 이걸 사기보다는 인수하는 기업을 사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인수하는 기업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회사를 사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사셔도 됩니다.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천천히 보고, 누가 결정이 됐구나.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 대기업 쪽이 가져가면, 이 회사 어떤 식으로 키우겠구나라는 게 청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가져가면 어떤 식으로 얘들 5년 후에 또 팔겠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가져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좀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한온 시스템, 대우건설도 그렇지만 지금 그 M&A 이슈로 오르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인수자가 결정돼서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그때 빠져준다면 감사하겠죠. 예, 괜찮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둘 다 핫한 업종입니다. 실제 핫한 이런 업종이죠. 실제 LG, 지금 현재 한온 시스템은 지금 2차 전지 가장 핫해라는 이런 업종이 있고, 대우건설은 건설 지금 요즘에 어때요? 건설이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는 결국은 건설입니다. 건설을 해야지 고용에 대한 이런 창출력이 아주 강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고 벌고 있습니다. 잘 벌고 있고, 실제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5,500억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올해는 8,000억 가까이가 얘기 나옵니다. 7,900억 가까이가 지금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이 정말 건설업이 핫해라는 이런 분위기가 내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건설이나 이런 1, 2 업체도 좋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 아닙니까? 실제 좀 IMF만 아니었으면 대우가 무너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됐으면 계속해서 잘 됐을 건데, 우리나라의 시공 능력으로 6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아주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DS 컨소시엄 같은 경우, 그리고 중흥건설, 그리고 일부 지금 현재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얘들의 이런 흐름은 한 50%가 좀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2조 원 정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호반건설 쪽에서 얘들이 1조 6천에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안 샀어 하고 있습니다. 얘 우바이부차가 3천억이나 있어. 다 깎아줘. 아니면 안 살 거야. 그러면서 지금 아마 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 샀어도 1억 6천에, 1조 6천에 샀어도 2조에 팔면 4천억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25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결정이 나는 이슈입니다. 네. 이번 주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말 25일에 그렇죠. 그 누가 인수하냐 확정이 된다. 우선 협상 대상대로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한온 시스템은 언제 결정돼요? 내일입니다. 22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여튼 잘 보시고. 네, 그렇죠. 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둘 다 회사는 이상한 회사 아니라 좋은 회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죠. 네, 그 다음에 다 앞으로의 비전도 좋고, 네. 문제는 네. 지금 주가가 싸냐 혹은 비싸냐의 문제죠. 지금은 저는 쳐다만 보고 있을 것 비싸다 같습니다. 이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 여러 가지 이슈, 그 거품이 빠지면서 내려왔을 때는 이 네. 주인이 생기면서의 상승 네, 그렇죠. 효과 어떻게 네. 어차피 그렇죠. 그들 돈 벌려면 키워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맞습니다. 보고 네, 들어가는 게 베팅을 하시는 게 낫다. 낫다. 지금이 아닌. 네, 네. 자, 어떤 분이 이런 포스코에 대한 궁금증을 좀 주셨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철강주들이 한참 잘 핫했죠? 오르다가 네네네. 중국 이슈로 철강석 가격 하락하면서 지금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원자재 라인들이 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철강 쪽은 이제 안녕입니다. 안녕이요? 저의 생각은 이제 그쪽 라인들은 조금 여러분들 좀 멀리 하셔도 되는, 철강 화학은 좀 멀리 이렇게 계속해서 좀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숫자는 2분기까지는 잘 나올 겁니다. 근데 3분기 때부터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기 시작해야 되고, 실제 피크가 꺾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실제 앞으로의 매달 얘들이 계약을 합니다. 근데
계약 그 금액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들은 것 같고요. 6월이 최고고 7월달 계약 대행이 살짝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은 숫자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런 시그널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계시는데. 한참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익 이번에 엄청났고요. 그렇죠. 예. 네. 아직 PBR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PER로도 그렇고 네네네. 아주 저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철강주들은 원래 PER이나 PBR을 좀 싸게 봤습니다. 원래 이 업종 자체가 사실은 성장 산업은 아니니까라는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필수 소비재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막 성장을 할 때 어떻게 막 엄청나게 꿈을 이루어줄 거야. 이 철강이 꿈을 이루어줄까? 아닐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잠시 그 LG화학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혼동이 돼요. 자, 지금은 LG화학이지만 그럼 이제 분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장이 되잖아요. 네네.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된 이후에도 LG화학을 좋게 보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LG화학 안녕,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LG화학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상장 시점이 되면 상승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이슈가 떠오르다 보면 그거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딱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다르게 질문 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는 순간이 되면 LG화학의 주가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반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매도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은 좀 지켜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LG화학을 아직 상장이 확정이 안 됐죠? 날짜가? 날짜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그 종목을 그 셋 중에서 저는 LG 쪽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LG 얘기는 했지만 LG화학을 무조건 사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지 뭐 LG화학이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SK 근데 이제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부분에서 2분기 첫 흑자가 예상된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이제 그동안에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는 뭘로만 지금 현재 설명을 할 수 있냐면 그냥 정유 쪽 부분으로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밸류에이션으로 얹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근의 분위기는 다 이제 뭐 소송도 다 끝났고 이제는 얘들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쪽 라인들도 돈을 더 끌어다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그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장이 힘들고 이제 되게 불확실해질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럴 때는 배당이 확실한 배당주를 투자해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예, 배당주 중간 배당 관련된 이런 종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 달은 며칠까지 있죠? 30일까지 있다. 30일까지가 이제 기준 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 주식을 갖고 있으셔야 되냐면요. 28, 30일이죠. 28일 날. 예, 이번 달로 하면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화요일부터는 팔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은만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중간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8일까지 지금 현재 중간 배당을 위한 이런 주주 명부 폐쇄는 코스피가 한 38곳 정도가 되고요. 코스닥이 한 19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총 한 57개사인데 아직까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에도 나올 거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나올 건데 실제 추가적인 이런 배당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은행주들도 배당에 나설 수 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면서 안 돼. 은행주들까지 다른 것은 하지 마. 우리가 다단한 건전성 때문에 배당을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풀어줄게. 너희들 배당해도 돼. 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배당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점점점 우리의 문화도
배당에 대한 이런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가 정말 배당이 정말 자주 나오니까 월배당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흐름으로 점점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실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S&T 중공업 같은 경우가 시가 기준으로 해서 2.9% 정도 수익이 나오고요. 실제 리드코프가 가장 셉니다. 거의 4.8%예요. 와, 이거 엄청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이런 배당 규모도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포스코 우리 질문을 하면서 철강주는 이제 안녕 하셨잖아요. 저의 생각은 그렇다. 개인적인 근데 생각. 네. 그거에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이 그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네. 앞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수요가 철강 수요가 계속 늘지 않냐. 근데 그것은 뭐 후단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수요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이런 철강석의 가격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렇게 우리 야 이거 얼마에 가져가는 게 계속 쇼티지가 나면,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는 피크를 찍고 좀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가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주라고 하면 올라가겠죠, 다시.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조금 밑으로 꺾여지는 분위기, 고점을 찍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추이 같은 경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그게 얼마 전, 지난달인가요? 이 철강주, 화학주도 그렇고, 네네네. 그 2분기 실적이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네네네. 이슈들이 있었긴 했죠. 네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실제 그래서 화학 쪽, 철강 쪽이 둘 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깨져가면서, 이제는 조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요. 좀 빠르게 지금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변수로 철강석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시 바로 비율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쪽 다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강주 가지신 분들은 네. 그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게 국제 철강석 가격, 철강석 추이. 가격하고 예. 바로 중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자, 종목 상담 올려주신 분이 그 GS 리테일을 올려주셨네요. GS 리테일 뭐예요? 편의점이죠. 편의점 하면 지난번에 상당히 좀 오르는 거, 홈쇼핑하고 합병한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쪽 라인들 주가가 최근에 거의 뭐 4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주가가 좀 밑으로 많이 쳐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36,750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들 자체도 좀 그쪽에 대한 흐름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그렇게 된다면 흐름 자체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떻게 필수 소비재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도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GS 리테일 앞에 있으면 가서 바나나 주스라도 빨아먹고 갈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소비재는 계속해서 앞으로 앞서 나갈 수는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조금 그 라인들은 지금 현재 좀 많이 상당폭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진입을 하자? 아닙니다. 진입을 할 때는 아니고요. 턴이 되는 시점을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터닝을 한다라는 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시점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빠져버리면 다시 팔아야 됩니다. 이 라인이 지키지 못했으면. 근데 그 라인이 지켜지면 다시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터닝 됐던 시점,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고, 이 시점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점. 그렇죠. 이 저점이 그게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에 이제 저점 15,000원, 12,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서 한 1,300원, 500원 올랐어. 그러니까 터닝하는구나 생각하고 딱 샀는데 다음 날 다시 1,300원, 1,200원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하지만 10,000원은 만 원은 지켜주면 안 깼으니까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깨져버리면 바이바이를 하셔야 됩니다. 9,900원이 됐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타의 시점에서 네, 단타의 시점 그렇다라는 거. 중장기 투자도 하시지만 예, 그렇죠. 네, 네. 꼭 말씀을 드려야지. 네. 자, 또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 이마트 같은 네, 유통이긴 하죠. 네, 이마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뭐죠? 이베이 코리아 인수 그렇죠. 이 얘기 얘기가 것 때문에 나옵니다. 처음에 좀 상승하다가 다시 좀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주가가 지금 뭐 17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5만 8천 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시장이 빠지면서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필수 소비재 라인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현재 그러한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수 소비재가 가는 방향 쪽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필수 소비재에 대한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필수 소비재, 뭐 어찌됐든 얘들은 살아남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온라인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프라인 시장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뭐 이베이 코리아를 먹는다면 실제 어디 바로 새로운 이런 시대가 열립니다. 풀필먼트의 이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고, 이렇게 되면 싸움이 가능합니다. 실제 압도적인 지금 현재 사업자는 네이버고 2등이 지금 현재 쿠팡하고 이베이 코리아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실제 무동량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말은 얘들이 먹어서 이렇게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좋아지고 있고, 실제 지금 이미 지금 현재 이마트랑 이런 신세계 쪽이 뭐 그렇게 된 걸로 지금 현재 기사가 다 떠 있죠. 실제 그래서 롯데만 바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어찌됐든 지금 거기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고요. 앞으로의 성장을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차트상으로는 뭐 15만 한 5천 원, 아니 15만 한 6천 원 정도가 좀 중요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지선이 나온다라는 거, 그 지지선이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가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할 만한 이런 차트 라인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이베이 코리아를 만약에 신세계가 지금 나오는 뉴스대로 인수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혜택을 받는 게 신세계가 될 것이냐 이마트가 될 것이냐, 주가 상승의 요인이. 우선은 이마트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마트 쪽하고도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국은 풀필먼트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자동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도 이마트 쪽에 조금 더 이런 경쟁력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만약에 지금 개인적인 의견은 이마트를 사는 거에 좋아 보인다? 지금은 좀 관망해보자. 지금 관망. 어느 시점이 되면 매수의 기회라고 우선은 보세요? 좀 턴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15만 한 중반 정도, 15만 한 5천 원, 6천 원 이 정도 갔을 때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대시를 해보는 건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순간부터 상승하는 그렇죠. 그 시점. 그 시점을 그러나 그때 샀는데 다시 그 저점을 깨는 순간은 매도를 해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LS 한번 볼까요? LS도 지주사 이슈로 좀. 자, 오늘은 뭐 주가는 다 안 좋습니다. 하지만 LS는 한 6만 8천 원 정도가 지지선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만 한 8천 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그 라인만 지켜준다면 주가는 거기서부터는 또 다시 한번 상승세로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LS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 좀 좋아 보인다라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좀 길게 이거는 좀 천천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뭐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천천히 흐름이 좀 더 맞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하여튼 이렇게 추격 매수, 단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시고 정말 손절할 그렇죠. 수 있는 어떤 그 그런 분들만 원칙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으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도 자신이 그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돈을 잃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이제 좀 우리 조금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 네, 그러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